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태규라고 합니다. 저는 남성대 교수 연구실에서 건축 역사 이론 비평 전공으로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브루탈리즘 건축에 관심이 있었고 제 논문 주제는 그 브루탈리즘 초기 담론, 즉 뉴 브루탈리즘을 위한 또한 시각적 선언으로서 존재했던 이미지 전시, Parallel of Life and Art, 삶과 예술의 평행에 관한 연구입니다. 왼쪽 이미지가 그 전시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122개의 생경한 이미지들이 자유롭게 걸려 있었던 어떠한 예술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건축가인 앨리슨 스미슨과 피터 스미슨 부부와 사진작가 나이젤 핸더슨 그리고 조각가 에드워르도 파올로치가 함께 기획한 작업입니다. 이 전시가 특별히 뉴 브루탈리즘 건축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레이너 베남이 이 삶과 예술의 평행의 이미지를 반미학적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비평하면서 뉴 브루탈리즘 건축의 특성이라고 주요하게 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지들은 고전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진들은 반미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시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 전시장에 전시되었던 다양한 사진 이미지들인데요. 스미스는 이 삶과 예술의 평행에 전시된 이미지들이 다양한 출처들, 사진, 신문, 과학적, 서적, 매뉴얼 등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진기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미스는 기술 이전에는 없던 기술로 새로운 사진 기술에 의한 사진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중간에 어떤 회화 작업이나 어떤 기록 사진 등은 새로운 기술과는 조금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된 이미지들이 가지는 것은 사진기를 통해서 시각적 특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시각적 특성이 부각됨으로써 이미지들을 모으면 어떤 일련의 관계들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전시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전시의 의도였습니다. 이는 베남이 뉴 브루탈리즘 비평을 통해서 개별 이미지나 아니면 전시의 전체적 인상에 대해서 반미학적인 이미지라고 평가한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스미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각적인 속성을 강조하여서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일련의 교차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을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풍경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논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미슨이 이 교차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을 담은 것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교차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시각적 풍경이 이 삶과 예술 평행 전시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뉴 브루탈리즘을 어떠한 시각적인 선언이라고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저는 이 삶과 예술의 평행이 작동하는 방식을 4가지 범주로 나눠서 사진 이미지 체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작가와 이미지, 전시장, 관객의 이 4가지 카테고리는 본문 속에서 각각 서술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4명과 아까 소개드린 4명과 엔지니어가 함께 포함된 5명의 에디터들이 발견된 이미지들을 전시장 안에 자유롭게 배치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풍경 안에서 관객들은 교차 관계를 발견하면서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사진 이미지 체계가 작동하게 하는 전시의 요소들인데요. 먼저 이미지들이 사진 판넬로 재생산되었고, 그 사진 판넬은 전시장의 철제 와이어 체계를 통해서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판넬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이런 숫자는 전시의 그 사진 이미지의 정보를 카탈로그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판넬을 통해서는 이미지의 시각적인 특성만을 바라보게 되고, 사진 판넬과 전시장은 카탈로그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사진 이미지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차 관계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작가들 사이, 그리고 이미지들 사이, 그리고 이미지와 전시장 사이, 그리고 전시장과 각 관객 사이의 다양한 교차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지들 사이의 교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 사진은 전시장 한쪽 벽면에 걸려있던 3개의 판넬을 제가 편집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위에 2개의 사진 이미지는 사실 어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왼쪽은 커피 찌꺼기를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어떤 기차의 철제 선로의 응력 분석을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둘은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지만 검정색과 어떤 패턴을 통해서 시각적인 동등성에 의해서 교차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차 관계는 전시장 안에 다양한 이미지들로 형성이 되었었고, 그 이미지들은 전시장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전시되었던 카탈로그의 크기와 가장 유사하게 좀 재현해 본 것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미지들에 식별된 번호와 제목, 그리고 카테고리,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교차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카테고리는 시각적인 특성에 따라서 작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좀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2 사진은 모두 엑스레이 사진이지만, 하나는 예술, 하나는 인간의 척도, 이렇게 분류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들이 다른 분류 체계에 섞여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차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체계를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사진 기술을 통한 새로운 풍경을 인식하게 되는 그 상과 예술 평행의 작동 방식은 스미슨의 건축 작업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스미슨이 최초로 구축된 뉴 브루탈리즘 건축이라고 논의했던 컨스탄톤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의 특징은 기존 산업에서 사용하는 레디메이드 부재들, 철골과 어떤 유리들을 발견한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구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의 구성에서 교차 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 학교 컨스탄톤의 물탱크와 벽돌 굴뚝,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진 파사드, 벽돌로 이루어진 메스들이 어떤 시각적인 교차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사진을 형성합니다. 이는 발견한 그대로의 건축 요소들이 어떤 교차 관계를 맺으면서 건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상과 예술을 평행해서 발견된 이미지들 사이의 교차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교차 관계는
건축의 외부의 구성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진에서도 드러납니다. 노출된 슬라브의 구조들과 설비 기관들, 건축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스탄톤 중학교의 어떤 구성뿐만 아니라 이 건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건축 사진을 통한 교차 관계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어떤 모뉴멘탈한 이미지가 아니라 각 부분들이 인식되어서 그 인식 사진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 건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교차 관계를 통해서 건축의 이 총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스미스는 작품집에서도 이러한 교차 관계를 유도하였는데 시공 과정에서의 사진들을 담아서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삶과 예술의 병행 전시회는 사진 이미지 체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교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예술의 병행 전시는 일련의 교차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체계, 즉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새로운 시각적인 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차 관계를 통해 전체를 인식하는 그런 삶과 예술의 평행의 방식은 스미슨의 건축, 헌스탄톤 중학교에서도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스미슨의 건축을 이해함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조명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제가 그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사진 이미지들을 분석한 내용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일직 마쳐서 다행입니다. 심사위원은 황희준 교수님 하고 오래 기다리신 한명석 박사님 지령이사 수정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그 짧은 부분 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어떤 연구나 작업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클레어 리본만이 쓴 호로그래피 아키텍처 인더 20th 센츄리에 보면은 이 컨스탄틴하고 그 문탈리즘을 다룬 챕터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거 읽어보셨는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거 최소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진범만이 하는 주장 논의 안에서 이 본인이 한 연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어쨌든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몇몇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로스 릴레이션십이라고 교차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는데 그 개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 사진의 이미지들이 경치되면서 그 경치되는 관계들을 만들어지니까 구축된 어떤 이미지들이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보는 어떤 풍경 뭐 이런 걸로 대충 네. 그리고 혹은 뭐 예를 들면 뒤에 카탈로그랑 전시된 실제 이미지들과의 어떤 그 약간 하이퍼텍스트적인 포스텍스트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정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5장에서 그 헌스탄틴 스쿨하고 이 패럴렐
전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차 그 관계의 관점에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떤 이미지 전시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건축적인 층위로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려는 그 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지 혹은 잘 될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차 관계라는 것이 그 컨스탄틴 스쿨과 같은 굉장히 명료한 구조 방식 안에서 구현되는 건축의 그 관계들, 혹은 뭐 뒤에도 좀 얘기하지만 그게 뭐 도시와 관계라든지 아니면 스미스는 뭐 항상 말하는 그 윤리적 차원에서의 건축과 도시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거기서 말하는 관계와 릴레이션십과 크로스 릴레이션십에서의 그 릴레이션십이 동일한 층위에서 과연 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디엄,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미디엄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잡지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제 이렇게 유치되는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차 관계의 그 사진들을 읽는 것과 그것이 과연 건축의 레벨에 봤을 때 그러한 식의 어떤 이입 혹은 거기서 이렇게 정의하는 어떤 교차 관계라는 것이 과연 건축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5장 그 마지막 부분, 5장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네. 조금 그거에 대한 의구심 그런 정도가 좀 몇 가지 코멘트 하자면 네. 교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관계 그리고 다방향적인 관계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싶었고 그런 방식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 스미슨이 어떻게 보면은 발견한 이미지들을 대하듯이 일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체 그래서 그 논의가 건축으로 확장되었을 때 산업사회에서의 그런 레디메이드 재료들을 발견하고 구축하고 그 구축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어떠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계속적으로 스미슨이 건축 안에서 일상을 담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그 진원만의 그 글에서 보면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제가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그 진원만을 읽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운드 오브젝트와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 관계예요. 긴장 관계예요. 이미지와 사운드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 맺는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미스 부부가 가지고 있던 합의였고 그 진건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조금 더 정교한 그 설명 내지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새겨듣고 네, 감사합니다. 현지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그 진공관 연구의 연구의 맥락을 좀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중요하고 중요하다 지금 상대 평균이라는 어느 하나의 전시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까 설명해드린 4명의 작가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전시회는 이 상가 예술의 평행과 또 네, 파티오 앤 파빌리오이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 전시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두고 건축가들이 그 어떠한 파빌리온을 만들고 예술가들이 그 안을 어떤 콜라주나 예술 작업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이 전시 이 상가 예술평과 그 파티오 앤 파빌리온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논문에서 이 내용을 집중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 뉴 브루탈리즘이라는 것을 연구를 시작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것이 스미스와 베남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스미스는 어떤 건축이나 전시로서 실천하고 베남은 비평하면서 이 건축의 담론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이 저는 이 상가 예술 평행 전시회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레이너 베남이 처음에 뉴 브루탈리즘이라는 에세이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미학적인 속성을 이끌어왔는데 스미스는 그거에 대해서 브루탈리즘이 이제까지 미학적으로 다뤄져서 양식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윤리적인 것을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시로 저는 이 상가 예술 평행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스미스의 작품 지금 이 한진선 뭐 중학교 네. 이거 말고 다른 작품은 없고, 혹시 본인의 이러한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논증해 줄 수 있는 다른 스미스의 작품은 없나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사실은 뭐 본인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아까 뭐 발견한 그들의 어떤 이미지 교차관계 구축하는 게이 상가 예술의 평행이라는 전시 주제였다 그러면은 사실 이 건축 작품을 보면은 그냥 내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건축적인 재료 물성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로 상태, 가공되지 않은 그 상태로서의 어떤 노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아까 이미지, 전시의 이미지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개념과 사실 건축물에서의 이런 내가 읽은 개념이 아주 일치 않나 이런 느낌이 별로 깊이게 안 들어. 혹시 다른 이 작품들이 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나? 초기에 뉴 브루탈리즘이 형성될 때 베남은 스미스의 3가지 작업을 토대로 비평을 하는데, 하나는 이 전시회고, 하나는 헌스탄턴 학교고, 그 마지막 하나는 지어지지 않은 소하우스 프로젝트라는 작은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 안에서도 그 콘크리트와 벽돌, 나무, 본론에서 그 작품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주장, 이런 부분으로 본인의 주장이 명확하게 선언되는 건 굉장히 난 바람직하다고 봐. 그래서 강조해 주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전시회에서 주제를 어떤 개념을 했던 어떤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뭐 굉장히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상호 교차하는 또는 상호 엮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지금 이 건축에서 나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성이 갖고 있는 모든 상태에서의 그러한 노출이 어떻게 이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득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심사위원 한 분이 대구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좀 오기를
서명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서명에 따라서 김주하 교수님은 서명